행정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 1편에서요. 공익의 과정설과 실체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판서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본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실체설과 과정설, 자, 이렇게 필기를 해뒀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실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체설은 뭐냐면요. 자,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익들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익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익과는 별개로 공익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 간에는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익들이 공익을 향해 달려가려고 해도 이 절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은 별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별개. 그래서 여기 있는 공익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 거의 신과 같다라는 거죠. god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정리해보면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 그 실체가 뭐니? 바로 절대적인 선이다. 사익과는 완전히 구분되고 별개인 존재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익을 아무리 더해봤자 공익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옛날 얘기 같죠? 너무 전근대적이고 요즘 사회와는 너무 안 맞는 느낌이 들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선이 있고 그건 공익이다. 이런 공익을 위해서 니네 사익들은 무시돼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반면에 과정설을 보겠습니다. 과정설. 과정이라는 건 절차를 말하죠. 그래서 과정설은 절차를 강조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익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사익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바로 대화, 협상, 타협을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수많은 사익들이 만나서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공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과정설입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사익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익들이 더해지면 공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정설은 약간 요즘 민주주의 사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실체설은 약간 올드하다. 과정설은 요즘 핫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체설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실체설이라고 했는데, 실체설은 공익에 실체가 있다고 했고, 공익은 아무리 사익을 더해도 공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개별 이익, 바로 사익을 합한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인 공익과 같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사익을 아무리 합해도 공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 바로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체 이익, 국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실체설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이익,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우리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사익이 되는 거죠. 이런 사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다. 약간 좀 헷갈리시는 느낌이 드나요? 저는 조금 드는데요? 이게 왜 헷갈리는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사익을 합한 건 공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여기서 한번 자르신 다음에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전체 이익을 최대화한다. 이 두 가지의 단어에 꽂히셔야 됩니다. 전체 이익을 최대화한다. 그것이 공익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이라는 건 수식어고요. 여기 전체 이익을 최대화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해 볼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 자,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을 초월한다. 그쵸? god,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엄적이라는 건 먼저 선자를 써서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의 영역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또 규범적으로 올바른 도덕적인 존재다. 그래서 공익은 한마디로 신이다.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익과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디 사익 따위가 공익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공익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이 된다면 무조건 공익이 우선이다. 공익이 가장 우선이다. 너무 전체주의 국가 같죠. 그래서 공익이 우선이다. 갈등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고
그리고 엘리트주의, 우리 박정희 때 국가 엘리트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고, 그리고 관료,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정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익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실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상위법인 자연법에 기초한다. 쉽게 말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공익이라는 건 신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 아니죠. 명확하게 딱 담장 쳐져가지고 구분되는 거는 실체설이었죠. 실체설에 따르면 정의나 공동성과 같은 절대 가치가 공익이다. 절대적인 신, 이런 게 실체설이니까 맞고요.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해서 선언적 그리고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맞네요. 자, 실체설에 따르면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이 질문 좀 어렵죠? 한번 여러분들 영상 멈춤해놓고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자, 생각해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익인 거죠. 사익.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규범적으로 옳다라는 거죠. 규범적,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 이런 거를 절대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공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좀 어렵죠? 왜냐면 한 번에 딱 뜻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출지문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체설에 따르면 특정인 집단의 특수이익, 바로 사익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이런 절대적인 선, 이런 것들이 공익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기출. 실체설에서는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정확하죠?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 위에서 봤던 지문이죠. 규범적으로 옳다.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본다. 그쵸? 아무리 사익을 더해도 공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의 성격을 띈다. 그쵸? 개별 사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집단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체설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신, God,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행정의 역할. 자, 공무원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 우월적, 국가가 우월하다. 박정희 정부 생각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목민적, 국민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국가 우월적인 입장, 관 우월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비판. 당연히 너무 올드하다라는 거죠. 너무 전체주의 체제의 공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의미를 박정희 시대의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한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 비민주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절대적인 선, 공익으로서의 절대적인 선, 그게 뭔데? 그 가치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기출 보시면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왜? 비민주적이니까요. 모든 공익을 소수가 결정하니까요. 이런 위험을 내포한다. 맞고요. 자, 학자. 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플라톤, 루소, 롤스 다 유명한 애들이죠. 그래서 실체설에 나오는 학자들은 다 유명하다. 우리가 이런 애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이름은 들어봤다. 그래서 플라톤, 루소, 롤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그냥 플루롤 이렇게 외웠어요. 실체설은 플루롤. 여러 번 반복하시면 외워집니다. 플루롤. 자, 그래서 기출 3대장 풀어보시면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했는데 플루롤이 나왔죠. 플루롤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 또 나왔네요. 플라톤과 루소, 플루롤. 얘네들은 실체설이죠.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이익을 타협, 조정하는 결과가 공익이다. 아니죠. 사익을 서로 간에 대화, 협상, 타협하는 거는 과정설이죠. 플라톤과 루소는 과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문은 학자를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설에는 플루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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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실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요, 과정설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